네, 안녕하십니까. 형소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소송지휘권을 하다 말았는데요. 이 소송지휘권은 일단 공판 절차 진행이고요. 소송지휘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원래 소송지휘권은 법원의 권한이지만 사법권 일종이죠. 재판장한테 일임하고 있죠. 소송의 신속으로 해서 재판장한테 일임하고 있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다예요. 거의 재판이 다 하는데 거의 모든 걸 다 하는데 재판장이 하는데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이 주로 하는데 우리가 두 개를 살펴봤죠. 첫째 뭐였죠? 변론의 제한. 복습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명 의무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법원의 소송지휘권인데 법원의 소송지휘권은 원래 법원의 권한이지만 재판장한테 전부 포괄 위임했단 말이죠. 왜? 소송의 신속으로 해서 다 위임을 했는데 법원이 여전히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원이 갖고 있는 건 중요한 사항이죠. 요것만 외울 것도 없어요. 중요한 사항은 법원에 유보되어 있어요. 아직 법원에 남아있다는 거죠.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째, 국선변호인입니다. 중요하죠. 국선변호인 조문들을 보면 전부 다 법원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지 재판이 선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선변호인 선임 중요한 거니까 법원이 해야 돼요. 해도 법원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판 절차의 정지.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공판 정지. 왜냐면 공판은 여러 명이 합의부가 다 재판해야 되니까 멈추려면 다 같이 멈춰야지 재판장만 멈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공판 정지.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요구. 공소장 변경이 들어가는 건 전부 주어가 법원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이공판 절차. 요거 좀 보시면 돼요. 간이공판 절차. 그러니까 어떤 다른 특별 절차로 가는 거예요. 특별 절차로 가는 것은 법원이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인신청 결정. 다 요새 없네.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인신청. 그러니까 재판장이 한 거를 재판장이 또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럼 법원으로 해야 되죠. 재판장에 대한 이의는 법원이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변론의 분리병합 체계. 이렇게 되면 이제 변론이 병합 되는 거니까 요건 병합이니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법원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거에 관련된 거. 증거 신청이나 요건 되게 실제 중요한 거니까 법원이 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요걸 다 기억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없다면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국선변호 선정, 공소장 변경, 변론의 분리. 요거 세 개라도 외우세요. 다 한번 읽어보되 요거 세 개라도. 중요한 것은 법원이 한다까지 알아두면 좋으시겠습니다. 되시겠죠? 소원지기 행사 됐습니다. 재판장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명령 결정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장은 결정을 못 하죠. 그러니까 재판장은 명령이고 법원만 결정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됐고 이런 거 다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법정 경찰권입니다. 경찰권인데 여러분 법정 경찰권은 제가 말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찰권은 경찰이 뭐냐? 여러분 경찰 되실 분들이 경찰이 뭔지 모르는데 법정은 공판정이고요. 법정은 공판정이고 경찰은 질서유지죠. 그러니까 공판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 이거는 법원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송지휘권은 법원이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방금 뭔가. 그러나 질서유지는 항상 재판장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속성이 필요하니까. 질서를 빨리빨리 잡아야 되니까. 신속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왜 물어보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일반적인 사회 질서유지는 경찰이 하죠. 신림동에서 칼 맞아 죽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경찰 아저씨들이 지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판장 내에서는 재판장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해야 돼요, 재판장이. 그리고 법정 경위들이 따로 있습니다. 법정 특수 공무원, 이제 따로 있으니까 재판장이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방해 예방하고, 방해를 배제하고, 미리 배제하고, 그 다음에 제재 조치도 할 수 있죠. 이 제재에 들어가는 게 감치입니다, 감치. 감치는 가둬두는 거고요. 과태료는 돈 받는 거죠. 돈 받는 거예요. 근데 감치나 과태료, 이거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 제기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재판장의 질서유지, 그래서 이걸 질서벌이라고 하는데, 질서벌. 그래서 감치나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가 필요 없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 시간적 범위, 공판기일, 다 있고 장소적 범위인데, 여러분들, 장소적 범위 하나만 좀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적 범위는요,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인적 범위는. 그러니까 법정 안에 들어오면 모든 다 재판장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인적 범위는 올이야, 올. 모든 자입니다. 옛날에 제가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강의를 할 때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서울대 여학생인데, 이제, 뭐, 지금은 더 험해졌지만, 그때 세상 험했으니까, 이제 아빠가 밤에 내려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악명 높은 보강쟁이잖아요. 보강의 왕. 그래서 이제 맨날 수업이 원래 10시 반에 끝나는데 11시까지 막 하고 이러니까 아빠가 밖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좀 안 됐더라고. 난 추운데 아저씨가 밖에서 기다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쉬는 시간에 선생님, 제가 약간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이제 아빠가 이제 차를 몰고 왔는데 딸을 데려온 거야. 10시 반에. 근데 이제 제가 10시 반 넘어서 끝나니까 잠깐 수업 뒤에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끝나면 가십시오. 이렇게 추우니까 밖에 있지 마시고요. 이제 그러자.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온 거야. 근데 그래서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잠바 입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분이 계속 수업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다 써보니까 막 내 소리 듣고 있고 메모를 막 하고 메모를 하고 뭐 거기 끄떡거리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오, 아저씨 참 재미난 아저씨네. 수업을 듣고 있네. 막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끝나고 학생이 이제 수업 한순환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자. 이제 학생이 이제 붙어서 판사하고 계시고요. 식사를 하십시다. 이제 그래서 제가 식사를 사겠다고 이제 학부형이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이 하셔서 밥을 먹었는데 들어봤더니 이분이 검사라는 거예요. 현직 검사장이. 제 수업을 내가 거짓말한 걸 다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실무 경험도 없는데 이게 다 틀린, 그러니까 저는 시험에 필요한 것만 말하지 사실 실무에서는 틀린 것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거기 흔들기도 하고 말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다음 순환 때 이분이 또 들어온 거야, 수업에. 그리고 제가 아저씨 좀 나가세요. 선생님 나가줘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 듣고 좋다는 거야. 꺼져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한 거야. 왜냐면 여러분 그 재판장이 소송을 지휘하듯이 강사실 내는 강사가 지휘합니다. 저 강사가 지휘한다고 다 나가. 검사가 아니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가 다 미치는 거야. 그 기억이 좀 나고요. 그다음에 장소적 범위는 약간 넓게 인정돼요. 플러스 알파인데 뭐냐면 요걸 물어보죠. 일단 여러분 왜냐면 저쪽 밖에서 막 크게 떠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판장 안에서 떠드는 건 당연히 쫓아내겠지만 밖에서 막 복도에서 떠들고 있죠. 야, 쟤 좀 어떻게 끌어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죠? 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법정 외까지 요걸 물어보죠. 법정 외까지 미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공판에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해 보시면요. 자, 공판에 들어와서요. 공판의 기본 원칙 잊지 마세요. 공개주의가 시험에 나오겠죠. 공개주의가 시험에 나오겠고 집중심리주의가 나오는 예상됩니다. 물론 공개주의가 다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출석, 그 사이에 공소장 변경 공부했고요. 공소장 변경 순서대로 하면 변경 공부했고 소송물이 되게 중요하죠. 심판의 예상. 그 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 많이 했네요. 공판 준비 절차 공부했고요. 이제 공판에 들어와서 당사자의 출석, 당사자 및 변호인의 출석까지 했고요. 변호인 출석. 그럼 여러 명이 출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송, 지휘, 법정, 경찰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제 드디어 모든 이제 빌드업은 끝났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공판길. 제가 항상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여러분 공판길 시작된 겁니다. 공판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판길에 들어왔습니다. 공판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림을 잘 그려놓으셨는데 이 공판길 절차에서 모두 절차는 그냥 제1회 공판길이라고 생각해요. 제1회 공판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심리 이게 본 절차입니다. 본 절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증거조사한다는 거죠. 증거조사. 이걸 다른 말로 심리라 그래요. 심리. 여러 번 합니다. 심리를 여러 번 해요. 심리를 여러 번 하고 좀 이따 하겠지만 그리고 변론을 듣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할 거야. 최종 변론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 절차가 판결 선고죠. 그러면 모두 절차가 제1회 공판기는 건 알겠지만 판결 선고기일은 몇 차인지 몰라요. N차 절차죠. N. 어쨌든 마지막 절차 N차야. 이게 몇 번 할지 모르니까. 심리를 몇 번 할지 모르니까 N차에서 마지막 판결 선고가 마지막 끝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선고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좀 어렵는데 당해 심급 1심이면 1심, 2심이면 2심 당해 심급이
종결됩니다. 당해심급이 종결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판기일의 절차죠. 되시죠? 요 순서로 가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절차, 제 1회 공판기랑 제 1회 공판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번 제일 좋은 건 법정 견학을 가보시면 제일 좋은데, 뭐 그런 시간들이 안 되시니까요. 법정 견학을 못 가시니까 이제 법정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먼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 들어오고 검사 들어온 다음에 재판장, 법원이 3명인데, 합의보면 3분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요. 3분이 이제 법정 옆에 끼고 까만 보좌를 뒤집어 쓰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 경위가 다들 일어서세요.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야 돼요. 판사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와서 앉습니다. 앉아요. 앉으면 다 앉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다 앉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 이제 망치가 있었는데, 이제 요새 망치 안 쓴다죠? 김재동 씨의 뭐, 목수의 망치, 판사의 망치, 헛소리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요새 망치 안 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를 앞에 당겨서 확인한 다음에, 자, 재판장이 소송지 시작합니다. 사건 번호 몇몇 번, 아무개 씨의 강간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공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공판 시작된 거야. 마이크 끌어다니면서. 그 다음에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피고인,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세요. 라고 고지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진술 거부, 소송 진행하고 있는 거야. 진술 거부를 고지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 했고요. 여러분, 진술 거부는 일부 거부도 할 수 있어요. 일부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고, 일부. 어쨌든, 그걸 다 알려줘야 돼. 다시, 마음에 들지 않는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라고 반드시 고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진술 거부권의 고지입니다. 진술 거부권의 고지죠.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인정신문보다 먼저예요. 여러분, 인정신문은 재판장한테 성명, 이름, 연령, 등록 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이거 그러니까, 이름은 뭐면 나이는 몇 살이세요? 주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확인하는 거죠. 근데 물어서입니다. 물어서. 깨문다는 게 아니라 물어본다는 거예요. 인콰이어,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기 때문에 확인한다. 그래서 이걸 인정신문이라고 해요.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물어보는데 순서부터 물어봐요. 진술 거부권을 먼저 고지하고 인정신문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가 진인으로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만 인정신문에서도 진술 거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진술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고지를 먼저 하고 하니까 아저씨 진술 거부할 수 있어요? 아저씨 이름 뭐예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요? 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어보는 게 첫 번째예요.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좀 어렵게 내면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여러분 피고인은 인정신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다 써놓을게요. 요새 심화로 나오는 건데 증인은 신분증을 확인해요. 증인한테는 인정신문 안 합니다. 신분증을 확인만 하면 돼. 법원 사무원이 와서 아저씨 증인 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증인한테는 인정신문 안 해요. 증인 인정신문 안 합니다. 증인 이름 맞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증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은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인정신문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두 개 순서하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모두 윤사합니다. 검사 모두 윤사하는데 이게 모두라는 건 항상 말씀드렸죠? 모두는 서두를 말하는 거고요. 모두는 서두를 말하는 거고 항상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고 왜 입증 책임이 있겠어요? 검사가 수사했잖아.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가 수사한 결과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먼저 진술합니다. 항상 검사가 선빵해요. 여러분 평소의 순서는 항상 검사가 먼저 하고 그다음 피고인이 한다. 이 순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검사가 선빵이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검사가 공소장을 한번 읽습니다. 공소장을 낭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 절차이기 때문에 해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냐면 여기 당사자주의는 검사한테 반드시 읽을 기회 당사자주의라는 거예요. 당사자주의인데 그래서 요거 낭독해야 한다니까 구두주의라고 하면 구두주의 당사자주의인데 그리고 꼭 낭독해야 돼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가 낭독해야 되는데 여러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에게 공소시효 유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지만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소송의 신속인데 두 가지야. 왜 요지만 진술하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기억나? 이미 1회 공판기일 5일 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부본이 송달됐죠. 부본이 송달됐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미 공소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이런 것만 이제 부본 송달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다 읽을 필요까지도 없어요. 읽으면 좋긴 좋겠으나 뭐 방향 얘기 두고 하니까 재판장 요지만 다 읽지 말고 핵심만 말하세요. 이렇게 요지만 고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걸 기억해야 돼요.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소송의 신속입니다. 소송의 신속이고 이론적으로는 경찰 소송 신속이고 이론적으로는 뭐라고요? 이론적으로는 이미 1일 공판기일 5일 전에 부본 혼날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굳이 뭐 다 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략은 안 됩니다. 요걸 물어봐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생략은 안 됩니다. 요지만 고지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생략은 안 됩니다. 됐나요? 됐는가? 그 다음에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좀 일반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앞으로 나오겠지만, 재판장은 공판의 캣방이에요. 재판장은 언제나 할 수 있답니다. 재판장은 할 수 없다는 무조건 틀린 점이에요. 재판장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할 수 있다. 재판장 할 수 있다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모두 진술인데, 검사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뒤에 하는데, 끝난 뒤에 인정 여부를 진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검사가 먼저죠. 왜냐면 피고인은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검사는 꼭 낭독해야 되잖아요.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더 나가서, 그리고 인정여만 진술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인정여만 진술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더 확실하게 두는 게 여러분 여기까지 안 나오는데 요건 다 아는 얘기죠. 재판장이 물어봐야 돼요. 아저씨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말한 건 맞나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는 게 뭐라 인정 여부를 진술하고 뭐 안 죽였어요 이렇게 말 수도 있고 죽였지만 정당방위입니다 이렇게 이익전에 진술할 수도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죠 바로 알리바이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익전실한 피고한테 유리한 모든 사정이다.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요. 2번이 시험에 나오는데 2번 여러분 모두 진술까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모두 진술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는 꼭 외워야 될 건 뭐냐면 다 볼 필요 없고요.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토지거나 위반, 그러니까 2번은 볼 필요 없고 2번 다 모두 진술에서 2번은 볼 필요 없고 토지거나 위반의 신청 별표 3개 모두 진술할 때까지 그 다음에 공소장 부본 송달한 이의신청 요거는 일회후 이의신청 전부 다 5일인데 5일 내에 하는 거 5일 이거 두 개는 뭐 별표 하나씩 치겠지만 토지거나 위반 신청은 이때까지 해야 되고 이때가 넘어서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가 넘어서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시죠? 그 다음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자백했지 않습니까? 자백을 하면 이제 자백인데 그냥 써만 놓을게 뒤에 나올 거야. 전부 자백하면 간용 환자차 들어갈 수 있죠. 신속하게 소송의 시점에서 네, 결정할 수 있다. 재량이다. 정도 웬만한 것이고 3번에 집중하시고요. 3번에 앞에 토지자 결정 꼭 외워야 되고 공소장 부본 요거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남아있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건 심화라고 쓰고요. 검사의 모두 진술은 1심만 요구됩니다. 2심입니다. 상고심이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진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옆에다가 심화라고 적어주시면 좋겠네. 좋고요. 재판장의 쟁점 정리입니다. 재판장의 쟁점 정리인데 재판장은 편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이제 그러면 양쪽 얘기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데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죠. 한동훈 장관 정도를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논리 정연합니다. 논리 정연하고 일관되게 말하는데 이 피고인은 일단 말도 무슨 말이냐면 울먹거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행사소리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자 검사만 진술했죠. 그다음에 피고인 진술했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래서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 질문. 아저씨 아까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쟁점 정리 질문할 수 있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정리는 끝내서 이제 분명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 요게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사및 변호인이 양쪽에 에이스들이 증명하는 입증 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죠. 입증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일단 순서부터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입증 신청할 때, 여러분,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 신청할 의사도 없는 자료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전혀 증거도 없는데, 법원한테 예단도 평균을 발생할 염려인 사항은 진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예단 배제죠. 예단 배제로 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네가 실제로 증거도 없고, 입증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피해자가 변태였습니다. 입증할 방법도 없는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이건 한번 써놓으시고, 이거는 예단 배제라고 좀 써놓으시고, 예단 배제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심화라고 좀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다만이하는. 그럼 이렇게 순서 정리해 볼게요. 자, 진술거부권의 고지. 경찰청 순서를 물어봐요. 인정, 신문. 모두 열차 순서. 인정, 신문. 그 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그 다음에 재판장의 쟁점 정리 질문. 그 다음에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 계획 진술.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개개 쟁점들이 나와요. 진술 거부권의 고집에서 시작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진술 시작하고 인정신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은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요지만 고지할 수 있다. 순서 신청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심화. 항소심, 상고심은 요지를 재판장이 검사가 이 모두 진술 필요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모두 진술은 일단 먼저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익선에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다 진술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 이때까지 잘 들으세요. 이때까지 토지관할 위반 신청 안 하면 더 이상 못한다. 그 다음에 공소장 9번 송달에 하자. 또는 1회 공판에 유예기한다. 5일인데 5일을 안 줬다는 거는 모두 진술까지 주장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건데, 최소한 토지관할 위반 신청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재판장이 쟁점 질문하면 주장 및 입증 계획을 이제 하고 주장 및 입증 계획을 하는데, 주장 및 입증 계획은 할 때 증거도 없고 실제로 입증할 생각도 없으면서 예단만 주생하고로 막 던지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이렇게 해서 모두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0입니다. 이제 본 절차죠. 본 절차입니다. 2회 이후입니다. 본 절차인데, 당연히 여러분 본 절차는 증거 조사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의 차이만 말씀드릴게요. 형사소송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민사소송은 민법이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민법이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가 지배하죠. 다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민사소송은 일단 첫째, 당사자의 주장을 먼저 듣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이걸 우리가 변론주의라고 하는데, 당사자 주장을 먼저 듣고 변론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만 증거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소의 순서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 민소는 주장을 먼저 듣고요.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만 증거를 조사한다는 거야. 이게 민소의 특징이에요. 민소에 따라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그래서 증거조사는 마저 허접해요. 그러니까 일치하면 증거조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돈을 꿨다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면 원고는 돈을 꿔줬는 자식이 안 갚습니다. 피고는 꿨긴 꿨지만 갚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일치하는 부분은 꾼 거는 일치하는 거니까 꾼 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꾼 건 입증할 필요 없어요. 단지 뭐만 입증하면 돼요? 갚았냐 안 갚았냐만. 그래서 불일치하는 부분만 증거조사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소죠. 그래서 민소는 증거조사 파트보다 주장이 더 중요하죠. 변론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형소는 안 그래요. 형사소송은 1번, 형사소송은 이제 바로 다음 시간부터 하겠지만 증거조사부터 합니다. 증거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장을 나중에 변론을 나중에 듣죠. 순서가 정 반대죠. 그러니까 민소는 주장을 먼저 듣고 증거조사하는데, 형소는 무조건 일단 다 증거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변론을 나중에 듣고, 그래서 두 가지, 이걸 최종 변론이라고 하고요. 최종 변론이라고 하고, 꼭 옆에서 적어놓으세요. 형소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도 증거조사해야 돼요. 그러면 주장이 일치하는 게 뭐겠어요? 피고인의 자백한 부분. 그러니까 자백한 부분도 증거조사해야 돼요. 형소는 피고인이 자백한 부분도 증거를 조사해야 돼요. 주장 일치하는 부분도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 실체, 진실, 주니까. 그래서 형소법의 형소 시작은 증거조사부터 한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정리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